오늘은 오래간만에 미국 대학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일대신문에 올라온 기사로 그 제목은 한국에서 노출된입니다. 한국 스파에서 겪은 글쓴이에겐 나름 충격적이었던 문화 차이에 대한 글인데요. 문화의 상대성과 그 차이를 현실감 있게 그려낸 글로 나름의 생각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대학생다운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을 잘 살린 재밌는 글입니다. 여기서 스파는 우리의 스파샵일 수도 있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찜질방 같은 시설도 스파라 이야기합니다. 글만 가지고는 어떤 시설을 갖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미국인에게 한국 스파를 처음 방문하는 것은 충격적일 수 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나와 내 친구 니콜을 몇 달간 가이드해준 한국인 친구 주디스는 스파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모든 곳에 스파가 있었다. 내가 간 스파에서는 한국 스킨케어의 특징인 촉촉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소개받았다. 한국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셀프케어 제품 복권에 당첨되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지하철, 매 끼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 반려견을 위해 완벽하게 관리된 공원까지 자동으로 얻는 것이다. 스파를 비롯한 모든 것이 마치 완벽주의자가 설계한 것 같다.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리필할 수 있는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30개까지 서빙받는 한 식당. 이곳에서 나는 이러한 식당 모델이 뉴욕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다. 아마도 뉴욕의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공짜로 음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라고요. 나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그 차이에 매료되었다. 주디스와 니콜, 그리고 내가 스파에 도착했을 때 검은 가운을 입은 여성이 주디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며 우리를 맞이했다. 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아마도 당신의 발도 고마워할 것이다. 주디스는 차분하고 엄격하게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그 장소의 평화를 유지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공기 중에 수분이 모공으로 들어가 얼굴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온몸이 완전히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곳은 조용했으며 우리는 다양한 온도의 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주디스가 말했다. 아, 그런데 얘들아, 한국 스파는 누드야.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며칠 전 우리 셋이 해변에 갔을 때 니콜과 나만이 수영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말어올린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수영을 하고 있었다. 축축한 옷의 비실용성은 그들이 옷을 조금이라도 덜 입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서 결국 니콜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몸을 더 많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옷을 그대로 입고 비키니는 다음에 갈 스파를 위해 아껴두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누드라니, 우리는 한국에서 가는 곳마다 상대적으로 노출이 심한 편에 속했다. 가끔 주디스의 엄마에게 아침 인사를 할 때면 엄마의 시선이 내 크롭 셔츠 아래로 내려가 왼살을 향하곤 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 다리의 피부가 훤히 드러나는 반바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여성들은 늘상 있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지하철을 타는 20분 동안 나를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시선이 삐뚤게 느껴지진 않았으며 마치 파티에 가는 옷을 입은 나를 바라보는 학교 관리자의 불쾌한 시선같이 느껴졌다. 그 시선과 촬영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금은 평가를 받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미국에서 자란 나는 한국인보다 피부 노출에 더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격려받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은 가운을 입은 여성을 따라 사람들이 나체로 누워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천장은 높고 조명은 밝았으며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모든 여성들이 나체였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완전히 노출된 몸들을 본 적이 없었다. 외음부 털을 노출한 채 조용히 걷는 40대 여성, 발걸음 리듬에 맞춰 가슴을 튕기는 여성, 거울 앞에서 딸의 머리를 말리는 여성, 허리를 굽혀 다리에 보습제를 바르는 여성,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친구들까지 다양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실사화, 에덴 동산의 한 장면, 인간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성경의 또 다른 결말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한국 여성들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극적인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인 것이 분명했다. 지하철에서 내가 더 잘 찍히기 위해 자세를 잡았던 것,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인 것, 그리고 옆을 흘겨봤던 것이나 수줍은 눈빛이나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것들은 없었다. 지하철에서 보았던 한국인들의 옷들은 라커룸 의자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이제 그 옷의 주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직원이 라커로 안내했고 이제 내가 옷을 벗을 차례였다. 나는 청바지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총알 앞에 뛰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굳이 그것을 현실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마주할 줄은 몰랐던 순간이었다.
4년 전 내가 엄마에게 말했던 가슴이 있는 건 다들 아는데 왜 다들 그렇게 신경 써? 라며 브래지어를 강요하는 엄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며 소리쳤던 것. 이 스파는 내가 했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내가 좋아하는 한 유튜버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었다.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좋은지 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학교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특정 신체 부위를 신경 쓰며 불편해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옷을 벗으려고 노력했지만 손 때문에 힘들었다. 내 손은 마지못해 반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이제 내 손은 그 반바지를 아래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속옷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간지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드레날린이 킥킥거리는 웃음의 형태로 분출되었다. 바지를 벗을 때 이런 흥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그런 소심함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다. 방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내 친구 니콜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처럼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완전히 노출된 몸을 볼 참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의 은밀한 부위를 보려고 했고, 비록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엉덩이가 갈라져 있고 생식기가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좀 더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몇 주 동안 제모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파가 누드 스파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나는 니콜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해야겠지. 브래지어를 벗은 후 천천히 속옷을 벗었다. 나는 내 몸, 내가 인간이라는 것, 내가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얘들아 어서. 주디스가 쿨하게 말했다. 니콜과 나는 손으로 아래의 중요 부위를 가리고 다른 팔로 가슴의 일부를 가린 채 뒤뚱거리며 다가갔다. 다행히 이렇게라도 가리고 나니 비이성적이지만 덜 노출된 느낌도 들었다. 탕으로 가는 길에 빨리 몸을 담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여자들 중 단 한 명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떻게 밖에선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스파에선 또 그렇게 지루한 존재로 변할 수 있을까? 지하철에서는 내 다리 때문에 그렇게 불쾌하던 그들이 지금은 내 가랑이를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국 여행은 어땠어요? 뉴저지로 귀국한 후 반년 동안 모든 대화를 시작할 때면 이 질문을 받았다. 정말 좋았어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재밌었어요. 나는 이렇게 답하곤 했다. 내가 관찰한 차이를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웠을까? 그랬을까? 내가 아는 것은 그 알몬 스파에서 알몸으로 있을 때보다 더 스스로를 의식했던 적은 없다는 것뿐이다. 주디스는 항상 말했다. 알몬 스파가 아니라 그냥 스파라고 말이다. 말 그대로 진짜 몸으로 느낀 문화 차이네요. 그나저나 그녀를 촬영했다는 남자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착각이었을까요?